자, 통계 첫 시간이다, 그죠? 통계 첫 시간에 우리가 이제 생각열기라고 해놨는데, 생각열기는 이 단원 전체를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 이전에 배웠던 거,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을 수도 있겠죠. 이전에 배웠던 개념을 살짝 언급하고, 그리고 이 단원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생각열기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개념 원리 들어가기 전에 항상 먼저 듣고 개념 원리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보시면 통계란이야, 그지? 통계가 뭐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통계는 도대체 무엇이냐? 통계는 일단 자료를 수집해요. 자료를 모은다는 거야. 자료를 모은 다음에 그 자료를 정리하겠지. 뭐 크기 순서대로, 작은 순서대로, 뭐 등등의 방법으로 알파벳 순서대로 자료를 정리할 수도 있겠지. 뭐 낱말이 있으면은 여러분 뭐 지금 사전 같은 경우는 그 자료들 수없이 많은 단어들을 다 알파벳 순서대로 또는 가나다 순서대로 정리를 해놨잖아. 자료를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자료를 분석하고 그 자료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 목표인 거야. 그러니까 통계라는 거는 결국 자료를 분석하거나 자료를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럼 우리가 통계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얘기를 잠시 하자면 별량이나 변수라는 말이 있어. 별량, 변수는 값이 바뀌는 거지. 변하는 양, 변하는 값, 변하는 수를 별량, 변수라 그러는데 별량, 변수가 진짜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다. 별량, 변수가. 앞으로 우리가 통계 파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이 별량이랑 변수에 대한 개념일 거야. 됐니? 자, 별량, 변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까? 이렇게 하지 말자. 별량, 변수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뭐냐? 별량, 변수 중요한 파트라니 무슨 소리야? 확률 통계에서 통계 파트잖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통계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 별량이라는 녀석, 변수라는 녀석입니다. 꼭 챙겨두시고요. 그러니까 별량, 변수는 뭐 턱걸이 횟수일 수도 있고요. 핸드폰을 사용한 시간일 수도 있고 시험 점수일 수도 있고 여러분 키나 뭐 발이나 발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별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각 사람들마다 데이터가 바뀌어. 값이 바뀌어. 핸드폰 사용하는 시간이나 뭐 점수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별량이라고 할 건데 변하는 값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별량들이 쫙 들어왔어. 흔히 말해서 자료가 들어온 거겠죠? 그 자료들을 쭉 조사하다 보니까 도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도수는 뭐냐면 그 자료가 몇 개 있는지 그 자료가 전체에서 어느 정도 있는지 5개 있는지 6개 있는지 많은지 적은지를 나타낼 수 있는 값을 도수라 그래요. 자, 예를 들어 볼게. 옆에 있는 거에서 자, 여기 지금 시험 점수를 봤는데 쪽지 시험이라 합시다. 이 반이 뭐 A반이라고 하고요. 이 반을 B반이라고 한번 해보죠. A반이 쭉 있고 A반의 1번부터 9번까지 B반의 1번부터 9번까지 뭐 반이 좀 애매하면 모둠이라 생각해야 돼요. A 모둠과 B 모둠의 쪽지 시험을 봤는데 쪽지 시험에서 시험 점수가 1.5점, 뭐 4점, 3점, 한 개 맞으면 한 개, 뭐 5개, 개수라고 해도 상관없고. 자, 그러면 변수를 보니까 얘는 뭐 시험 점수 5개를 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변수가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까지 있겠죠. 마찬가지 B그룹에서도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까지 있을 거예요. 그럼 도수는 뭐냐? 0점 맞은 애 있어 없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1점 몇 명 있지? 1점 2개 있네 2명. 이게 도수야. 2점 맞은 애 1명, 3점 맞은 애 2명, 4점 맞은 애가 3명, 5점 맞은 애가 1명입니다. 자, 여기는 이 그룹은 특이하죠. 이 그룹은 0점 맞은 애 없고 1점 맞은 애 없고 2점 맞은 애도 없습니다. 3점 맞은 애가 9명 있고 4점 맞은 애 없고요. 5점 맞은 애 없습니다. 도수는 빵빵빵 9빵빵입니다. 되시겠습니까? 도수가 이런 뜻입니다. 그 자료가 해당되는 값이 몇 개 있는지 알려주는 게 도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값이라는 걸 배워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대표값이 뭐냐면 말 그대로 자료를 대표하는 값입니다. 자료를 대표하는 값을 우리는 대표값이라고 하는데 자료를 대표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뭐 평균, 최빈값, 중앙값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어. 근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평균이라는 개념이죠. 실제로 우리가 자료를 대표하는 값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평균입니다.
됐나요? 평균. 네. 자, 평균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할 거라는 거 미리 얘기합시다. 자, 그 다음에 산포도라는 말이 있어요.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이 배우긴 했는데 산자는 흩어질 산자거든요. 이산가족이라 할 때 우리가 산자가 흩어질 산자야. 포는 분포한다는 정도지. 그럼 흩어진 정도. 이 분포가 자료의 분포가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느냐 적게 흩어져 있느냐를 알고 싶은 거. 그게 산포도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A그룹과 B그룹이 있잖아요. 그지? A그룹과 B그룹 중에서 자료가 얼마나 더 많이 흩어졌는지 아니면 흩어지지 않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A그룹이 자료가 조금 많이 흩어져 있는 것 같고 B그룹은 전혀 자료가 흩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료가 흩어져 있지 않다? 흩어져 있다의 기준값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준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그 기준이 뭘까요? 자, 그렇지. 평균인 거야. 평균.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자료가 많이 흩어져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평균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평균을 이거 구해보시면요. 실제로 구해보시면 이거 다 더하면 일단 6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더하면 10이잖아. 그러면 요렇게도 더하면 얼마냐? 얼마지? 11인가요? 맞나요? 네, 10, 11 됐죠? 그럼 얘는 얼마지? 다 더하면은 27인가요? 27이구나. 27 나누기 9를 하면은 얘는 평균이 3이 나올 거야. 이 평균은 3이야. 너도 평균은 똑같이 3이겠죠? 자, 여기까지 되겠죠? 그리고 흩어진 정도를 산포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구한대.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자료를 분석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두 번째 주제로 왔어. 자료를 분석한다? 자료를 분석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료를 분석한다는 거는 결국 그 자료가 누가 더 잘했는지 못했는지 좋은 자료인지 우수한지 못한지를 비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의 대표값을 기준으로 따질 거야. 주로 평균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건 다 평균입니다. 평균을 가지고 누가 더 좋은지 못한지를 알 수 있다. 됐나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준 편차나 분산. 실제로 표준 편차보다는 분산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분산을 가지고 그 자료가 얼마나 더 고른지 고르지 않는지 알 수 있다. 이게 주제예요. 이게 통계 주제야. 야, 통계 왜 배우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한 다음에 그 자료를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비교하고 야,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뭐로 비교하지 우리? 시험 성적 가지고? 평균 가지고 비교하죠. 평균으로 따지니까 내가 너보다 높잖아. 평균으로 따지니까 내가 너보다 못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다음 어떤 애는 시험을 점수를 봤는데 평균이 똑같아. 두 학생이. 둘 다 평균이 뭐 70점이야. 70점. 그런데 누가 더 성적이 고르게 나왔느냐 고르지 않게 나왔느냐를 따질 때 우리가 쓰는 게 분산이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런데 그 고른 정도를 따질 때 이제 중요한 특별한 용어가 나왔어. 핵심적인 건 아닌데 알아두시면 좋은 거 편차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편차. 편차는 자료가 각각의 별량이 해도 되겠죠. 별량의 변수가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큰지 작은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가까이에 있는지를 알고 싶은 값입니다. 그래서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것으로 구해요. 자, 한번 구해볼게. 편차를. 흩어짐을 구해보려고 우리가 편차를 구해본다. 이제 평균이 지금 3이니까 0에서 3을 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요. 3점이나 작은 거니까. 편차를 구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돼요. 마찬가지죠? 얘를 구하시면 편차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되겠지.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3점인 애가 없으니까 무시하면 되고 마이너스 2점인 애가 몇 명 있어? 2명이나 있지. 그러면 편차가 마이너스 4가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1점 나는 편차가 1명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0점은 2명인 거 무시해도 되겠죠? 1점인 애가 3명 있으니까 3 차이 나는 애 3이 정도 나고요. 2 차이 나는 애가 1명 있으니까 2. 그래서 편차를 다 구했습니다. 각각의 편차 값을. 각 별량의 편차 값을 구했습니다. 얘는 없잖아? 0, 0, 0, 0,
0. 심지어 0점이 내가 9명 있으니까 편차는 전부 다 빵이겠지. 자, 누가 봐도 여기 편차를 다 적어두면 누가 봐도 누가 흩어졌는지, 어느 자료가 더 흩어졌는지, 어느 자료가 더 고른지 흩어졌는지 충분히 삼포도를 예측할 수 있죠. 그치? 근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료가 좀 많다고 칩시다. 반아이들로 확대를 했어. 전교생으로, 포항시에 사는 모든 학생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으로 자료를 확대해서 보면 자료가 너무 많잖아. 너무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일일이 편차값을 쫙 주어진다고 해서 그 편차값을 보고 누가 더 자료가 많이 흩어져 있고 누가 자료가 적게 흩어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어는 이런 겁니다. 자, 첫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이거 꼭 얘기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아이디어는 편차값을 다 더해서 평균을 내고 싶었던 거야. 그렇잖아. 생각을 해봐. 차이가 난 것들을 다시 모아서 다 평균을 내면 누가 더 상대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는지 적게 흩어진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편차를 한번 합을 구해봤다니까. 근데 합을 구하면 놀랍게도 다 합이 빵이야. 더해보세요. 빵이야. 자료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이 평균에서 별량에서 평균을 뺀 편차를 구한 다음 그 편차를 싹 다 더하니까 다 빵이 되더래. 그래서 삼포도 자료가 흩어짐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차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걸 갑자기 생각하게 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한 거야. 수학적으로 약속을 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구하자. 제일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주제였다 그래서 우리 분산이잖아.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 분산은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구할 거야. 됐니? 분산은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구한다. 되시겠네요? 네. 그러면 한번 구해 볼게요. 분산을. 뭐 첫 번째 자료는 구할 게 없으니까 여기 자료를 한번 구해 볼게. 자, 구해 보시면요. 편차를 제곱하니까 얼마가 되면 9가 됩니다. 그죠? 실제로. 편차를 제곱하니까 4가 되고요. 편차를 제곱하면 1이 되고 편차 제곱하면 0 되고 편차 제곱하면 1 되고 편차 제곱하면 4가 되는데 일단 9 이내는 없으니까 됐고 편차가 4 제곱해서 4가 되는 수가 몇 명 있어? 2명이 있죠. 그럼 8이 되겠지. 점수가. 편차가 제곱한 게 1인 게 1명 있으니까 플러스 1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0이니까 곱하나 안 하잖아. 1점 난 애가 또 3명이 있네. 더하기 3. 그 다음에 4점인 애가 1명 있으니까 4. 나누기 얼마? 9명이니까 9 할 겁니다. 그럼 얘는 지금 더하면은 8, 8이니까 16이죠. 16, 9. 9분의 16이 나오고요. 이 9분의 16이 뭐가 되냐면은 분산이 되고요.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서 계산한 값을 우리는 표준편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3분의 4가 표준편차가 돼요. 얘는 표준편차가 빵이니까. 표준편차가 클수록 다른 말로 말하면 분산이 더 클수록 그 자료는 더 많이 흩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되시겠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첫 번째 생각 열기야. 자, 요걸 가지고 요 표만 가지고 여러분이 쭉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요것만 가지고도 내가 싹 지우고 중간중간에 블링크도 좀 하시면서 하면 제일 좋겠죠. 정확하게 뜻을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시고요. 여기 마찬가지 이런 것들 다 여러분이 연습을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연습하라고 종이를 한번 줬어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점수가 1점인 애가 1명, 2점인 애가 2명, 3점인 애가 3명, 4점인 애가 2명, 5점인 애가 1명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전체 다 더하니까 9명이 있네. 도수의 총합은 9명이야. 그러니까 9명의 자료를 조사한 거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1점인 애가 1명 있으니까 1점이고 2점인 애가 2명이니까 4, 3점인 애가 3명이니까 9, 4점인 애가 2명이니까 8, 5점인 애가 1명이니까 5 나누기 얼마? 9명 9 계산하니까 3이 나옵니다. 아, 평균이 3이에요.
자, 평균. 계속 평균 쓰니까 귀찮네. 귀찮아서 우리가 기호를 만들 건데, 평균은 그 자료에서 대표하는 값, 그 자료를 의미하는 값이다 라고 생각을 했나봐, 서양 사람들이. 그래서 의미하다가 mean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글자를 평균을 따와가지고 평균을 보통 m이라고 씁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나중에도 공부하겠지만 미리 얘기합시다. 이 자료에 대해서 그 녀석을 대표하는 값, 평균적으로 나오는 값은 기대한다는 말도 할 수 있잖아. 기대한다. 기대한다. 같은 말이지. 평균. 야, 이반에는 평균이 얼마야? 3점이요. 그 말은 아무나 붙잡고 꺼냈을 때, 야, 너 몇 점 맞았니? 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거야? 3점 정도 맞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다가 expectation이거든요. 기대하다는 expect고, 기대라는 말은 expectation이고, 값은 value죠. value. 그래서 기대값을 expectation value라고 그러는데, 첫 글자 e를 따가지고 요렇게 ex, x의 기대값, 시험 점수의 기대값. 한번 해볼게. 시험 점수의 기대값, 컴퓨터 사용시간의 기대값, 핸드폰 사용시간의 기대값, 키의 기대값. 같은 말입니다. 기호도 알아두셔야지. 평균 m 또는 ex, x의 기대값, y의 기대값, z의 기대값,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겁니다. 자, 지금 평균이 얼마냐면, 그래서 평균은 3이 돼요. 그죠? 평균이 3이 됐어. 그럼 이제 우리 뭘 구해봐야 돼? 이 자료가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흩어져 있는지 안 따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잖아. 표준 편차 구하려면 뭐부터 구해야 되니? 편차부터 구해야 되지. 빨간색으로 해볼까? 편차는 평균에서, 별량에서 평균을 빼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얘는 마이너스 1, 0, 1, 2가 나오죠. 제곱을 하니까 4, 1, 0, 1, 4가 돼요. 제곱했어, 그지? 그리고 4인 애가 한 명 있으니까 4점이 될 거고요. 근데 1점인 애가 2명 있으니까 2 되고, 0점인 애는 3명이니까 그냥 0이라 쓰시면 되겠죠? 1점인 애가 또 2명 있네. 2, 4인 애가 또 한 명 있습니다. 4, 이걸 더해서 나누기 9를 하시면 되죠. 다 더하면 12가 되잖아. 그래서 9분의 10이고 약분하면 3분의 4가 분산이 되고요. 여기 루트 씌워서 표준 편차는 루트 3분의 2라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유리화 하시면 되겠죠? 3분의 2 루트 3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되겠죠?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요 종이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변수라는 녀석을 x, y로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대문자로 많이 쓰거든요. 얘가 지금 변수다 라고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도수가 돼요. 이 도수를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nx, 이렇게 nx, x의 개수라고 해가지고 nx라고 표시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때 표현한 것들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 거는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알아야지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배울 주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배울 고등학교 주제는 아닌데, 적어도 이 정도는 연습을 하고, 중학교 때 걸 우리가 연습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여기를 한 거고, 이제 두 번째 생각여기까지 한 다음 실제 우리가 개념 원리 문제를 좀 보게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